세리프의 글자들이 유행을 하고 있고, 그 와중에 볼륨감 있는 3D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좀 더 그래픽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폰트들이 유행이며, 또 그래픽, 그러니까 레터링처럼 정말 화려하고 이미지를 그대로 담을 수 있는 폰트들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Y2K라는 열풍에 폰트도 힘을 실어서 뉴트로, 레트로 폰트들도 자주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어떤 것들이 유행할까 한번 제 기준에 추측을 해본 걸 공유 드릴게요. 첫 번째는 다국어입니다. 다국어 폰트라는 건 하나의 폰트 안에 다양한 언어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폰트예요. 우리 요즘 자동 번역이 너무 잘 돼요. 웹사이트에서 자료 하나 보려고 하면 저 위에 보이시는 영어가 자동으로 한국어로 번역이 됩니다. 근데 다시 볼게요. 영문 보면 폭이 굉장히 좁아요. 장폭이라고 하죠. 근데 한글을 보면 바로 옆에 대시랑 봤을 때 글자가 약간 이질감이 느껴지죠. 이 대시에 들어가는 폰트가 다국어 폰트가 아니어서 한글은 기본 서체로 대체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이제 대응할 수 있는 폰트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미 몇 개의 다국어 폰트들이 있습니다. IBM 플렉산스, 스포칸산스, 그레타산스와 같은 폰트들은 라틴권의 다국어 폰트예요. 근데 폰트 안에는 무조건 알파벳이 들어가는데 왜 라틴권의 다국어 폰트가 필요할까? 독일어에 운라우트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발음 기호 중에 들어가는 애인데 위에 두 개의 첨자가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생긴 글자방에 글자를 만들어 넣어줘야 글자를 쳤을 때 인식이 돼요. 글자를 확장시켜야만 이 글자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A를 꾹 누르면 정말 다양한 첨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의 첨자들을 디자인해줘야 라틴권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다국어 폰트가 됩니다. 그래서 IBM 플렉산스, 스포칸산스, 그레타산스는 유럽권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첨자를 활용하는 글자들도 쓸 수 있죠. 이런 글자들은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한글을 볼 때는 어색하지 않은데 라틴을 만들거나 볼 때 좀 우리 모국어 글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색한 지점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지점들 때문에서도 다른 나라의 글자 회사들이랑 협업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글자들 모두 그렇게 나온 결과값이에요. 근데 전체적으로 다 쓸 수 있는 다국어 폰트는 없나요? 지금까지는 노토산스밖에 없어요. 그래서 각 나라의 글자 회사들한테 세리프 만들 건데 하나씩 줘봐 해서 합쳐져서 만든 폰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다국어 폰트가 되겠죠. 두 번째는 믹스매치입니다. 믹스매치는 다른 것을 섞는다는 말이죠.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타입이라고 보이는 글자 보이시죠? 첫 번째 글자는 세리프가 달려있는 형태입니다. Y와 E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적으로 되어 있고 세 번째 P는 고딕의 형태예요. 이것도 언제부터 어떻게 유행했는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어렵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여기가 시작이지 않았을까. 뉴진스가 되게 재밌는 게 로고 타입이 여러 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 중에서도 이런 믹스매치를 활용해서 로고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보이는 얘는 비트맵도 들어갔네요. 지속 가능한 딴따라질 같은 경우에는 김기조 디자이너라고 레터링 쪽에선 되게 유명한 분의 작업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스타일이 막 섞여 있죠. 실제로 이런 글자들이 폰트로 나오기에는 조금 어려운 지점이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본 거 다 레터링이잖아요. 왜냐면 효율적이지가 않거든요. 하나의 폰트를 만드는데 두세 개의 스타일을 넣어? 나는 원래 세 개를 팔 수 있었는데 하나로 뭉쳐서 한 개밖에 팔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만들고는 있어요. 엉뚱상상체 같은 경우도 엉과 뚱에서 봤을 때 굵기 차이가 엄청 크죠. 게다가 엉에서 보이는 저런 표현들도 되게 독특한 글자입니다. 다음은 베리어블입니다. 제가 되게 흥미로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한 벌의 폰트를 선택할 때 우리는 레귤러, 볼드, 라이트와 같은 굵기 체계에 의해서 선택을 했어요. 그쵸? 근데 이제는 하나의 축으로 연결돼서 가장 얇은 폰트와 굵은 폰트의 축을 내가 선택해서 쓸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폰트들이 있는데요. 장점은 내가 이 폰트를 쓸 때 굵기 조절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이거 조금만 굵었으면 좋겠는데 혹은 살짝만 얇아지면 예쁠 텐데 하는 순간들을 내가 선택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이 축은 사실 굵기에만 한정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웨이트, 굵기나 세리프의 형태, 그리고 위스, 폭까지도 다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픽적인 베리어블도 있습니다. 기후위기 폰트 같은 경우에는 지구온난화를 주제로 만든 폰트예요. 그래서
1979년부터 2050년까지 빙하가 녹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축의 이름이 그래서 굵기나 뭐 위스, 세리프 이런 게 아니라 연도별로 나뉘어져 있어요. 만약에 내가 디자이너인데 이런 공익적인 작업을 한다 했을 때 이런 폰트 쓰면 너무 좋겠죠. 저는 이 폰트 나왔을 때 너무 재밌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글자가 시선, 각도에 맞춰져서 움직입니다. 너무 재밌죠? 그래서 우리가 글자 만들 때 이제 뭐 벽면에 글자로 얹은다거나 할 때 이런 폰트 가지고 세밀하게 조절하면 되겠죠? 엉뚱상상 베리어블 같은 경우에는 각기 다른 형태 두 개의 폰트가 다 활용하자. 베리어블로 섞으면 그거 다 선택적으로 다 보여줄 수 있다 해서 이렇게 두 개를 섞었어요. 다음은 휴머니스트 산스인데요. 휴머니스트 산스를 알기 위해선 휴머니스트를 먼저 알아야 돼요. 휴머니스트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사람이 쓴 듯한 느낌이 물씬 나는 글자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센토인데요. 닙, 그러니까 옛날에 도구로 썼을 때 그 느낌이 정말 잘 나는 폰트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세리프를 덜어내고 만든 폰트가 바로 휴머니스트 산스입니다. 길산스 같은 폰트가 대표적인데요. 보시면 쓰여진 느낌이 나죠. A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쓰여진 느낌이 나는데 회계 모양은 네모나게 생겨 있습니다. 그런 글자들이 유행을 하고 있어요. 라틴권에서는 되게 오래된 표현 방식 중에 하나인데 한글 디자인에서는 많이 보이지는 않았다가 요즘에 좀 많이 보이는 추세예요. 왜냐? 우리가 아까 말했던 본문용 폰트들인데요. 얘네들이 갖고 있는 인상이 있어요. 얘네들은 좀 차갑고 도시적이고 중립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본문이 가져야 될 성격이라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얘네들은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색깔도 넣지 않으려고 만든 폰트입니다. 뭐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실제 우리가 뭐 산문이나 시 같은 글을 볼 때면 좀 감성적인 걸 느끼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대체로 이제 휴머니스트 산스가 나오게 됩니다. 목선담, 청시, 고운도듬, 산돌 그레타산스와 같은 예시들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제 글자가 쓰기 느낌이 나죠? 필획이 느껴진다라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회계 모양은 산세리프, 세리프가 없는 모양입니다. 보시면 이제 목선담에 대해서 한번 보자면 명조활자에서 나온 쓰기 방식의 필획을 가지고 뼈대를 잡고 그 위에 고딕으로 글자를 채운 거죠. 그래서 이제 글자 자체가 쓰기가 나면서 고딕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에서 보기 편한 줄글로, 본문 글로 봤을 때 좀 더 느낌이 살아요. 융고딕 735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말대로 정보 전달 느낌인데 목선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따뜻하고 여유로운 느낌이 들게 되죠. 차가운 고딕에서 다른 그림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휴머니스트 산스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사용될 수 있는 글자들의 연구가 필요하고 만들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믹스매치, 하나의 폰트에 여러 가지 스타일이 섞여져 있는 그래픽적인 폰트가 나올 것 같다. 그리고 베리어블, 기술적으로 이제 축을 이용해서 사용자가 조정해서 쓸 수 있는 글자. 그리고 휴머니스트 산스, 본문용의 폰트, 딱딱한 본문용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따뜻한 그림의 글자를 만들어낼 것 같다. 까지가 오늘 내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